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지금 주제가 사실은 뭐 단순히 지역화폐를 소개하는 민간 지역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공공은행까지 연결되는 얘기가 오늘 좀 될 것 같아서요. 제 주어진 시간이 한 15분이니까 짧게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저희 홍성지역화폐 거래소입은 2017년에 창립을 했고요. 사실 그전에도 계속 뭐 준비된 게 있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화폐를 유통시키기 위해서 단체를 결성하고 시작한 것은 2017년도부터입니다. 네. 네, 조직 현황은 저희 회원 한 400여 명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요 분들은 거의 이제 홍동면이라고 하는 홍성군의 이제 홍동면이라고 하는 면단위에 계신 분들이 주로 이제 회원으로 계시고요. 실무자는 2분이 있고 운영위원은 6분, 대표 1분, 그리고 법인격은 아직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임의단체로 있는 거고요. 예, 고유번호증을 저희 발급받은 상황입니다. 네. 사무국 재원은 이제 회비, 1년에 연회비 1만 입씩 받고요. 그 다음에 후원금, 그리고 이제 뭐 사업비 또 이제 기타 뭐 예를 들자면 뭐 뭐죠 무슨 뭐 수수료 같은 그런 환전 수수료 같은 것들이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주로 지폐, 현재는 전자화폐는 아니고요. 지폐 유통을 하고 있고요. 법정화폐 1대1로 환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는 현재, 저희 지역 농협이나 신협에, 원화가 지금, 입금된, 예금으로 좀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예. 가맹점은 한 50여 군데 됩니다. 예, 재정 현황은 보시다시피 환전 통장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원화가 들어오고 잎이 나가는 거죠. 환전 통장에 한 600만 원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통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쓰는 운영비 통장이 한 430만 원. 그리고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 이제 그 외에 이제 요 도토리 예금이라는 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지역의 무이자 일종의 마을은행이 좀 마을은행을 표방하는 대한금융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예금으로 500만 원 정도 지금 예금해 놓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대출금으로 활용하고 있죠, 지역에서. 지금 저희는 매월 정기적으로 정기장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 온라인에서도 활발하게 이제 밴드를 통해서 뭐 재활용 물품이나 농산물이나 다양한 또 개인 간의 거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지역의 여러 소식들, 지역의 마을 소식, 단체 소식, 또 소소한 뭐 지역의 행사들 같은 것도 이 밴드에서 일종의 이제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15년에 만들어진 도토리와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환전된 원화 중에 다시 원화로 역환전되지 않은 그 평잔으로 남아있는 은행에 있는 금융기관에 있는 돈은 도토리에서 대출 자금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제 지역화폐 거래소 입에서 이제 유통하고 있는 이 지역화폐는 사실 도토리에서 대출과 예금으로 다 취급할 수 있지만 예금과 대출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금으로 잡히는 경우는 몇 건 있었지만 지역화폐로 대출한 경우는 거의 아예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제 숙제죠.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요하게 저희가 운영의 어려움, 그 다음에 지난 5년간, 6년간 활동하면서 저희가 부딪혔던 어려움, 그런 것들을 좀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개선 방향, 개선점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홍성사랑 상권의 운영의 어려움 저희 거래소 지역화폐 입회 운영의 어려움은 대가지 대략 7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차례차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성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 시기에 10% 할인 판매로 이제 그 지자체 지역화폐가 유통되면서 민간 지역화폐 잎이 급격히 환전이 급감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지금은 조금 그것이 조금은 다시 회복기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게 지자체와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지자체와 조금 그래도 같이 협력할 방안을 좀 찾고 싶었으나 근데 이게 사실은 저희 민의 노력도 좀 부족했을 수도 있겠지만 역시 지자체 또한 쉽지 않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요 지역의 지역화폐를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민간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다. 지금 그런 어떤 운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이건 지금 저희가 어차피 헤쳐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통 범위인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 단위 저희가 홍동면이 한 3,500명 되는데요. 그 3,500명 되는 면 단위에서 유통되는 주로 이제 지역화폐인데 저희가 잎이라고 하는 지역화폐가요. 근데 이 유통 범위가 사실은 면 단위 수준에서는 물품하고 뭐 그러니까 재화나 서비스, 용역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사실 이게 잘 지역 안에서 본다고 해도 어떤 지역 경제라는 측면에서 좀 체감하거나 실감할 수 있는 데까지는 좀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유통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럼 홍성군은 한 10만 정도 되는데 10만 되는 규모로 해서 조금 더 물품이나 재화를 확대해서 하면은 좀 나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어쨌든 자체 조직의 뭐 역량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의 어떤 협력 관계 여러 가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아직은 좀 그거는 저희가 그 유통범위 확대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달리 생각하면 굳이 유통범위를 저희 지역화폐 홍동면에 있는 지역화폐를 군 단위, 시군 단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그냥 면 단위 수준에서 면 단위에서 그것을 좀 완결적으로 좀 그 지역화폐를 매개로 해서 지역 공동체의 어떤 회복, 유대를 강화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아예 유통 범위를 면 단위로 한정하는 것도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계기는 예, 요건 이따 또 다시 시간 관계상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그래도 한번 말씀드릴 게 사실 면 단위에서 거래가 우선은 제대로 거래가 트고 나면 개인 간의 거래든 개인과 가맹점의 거래든 어떤 거래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그때는 사실은 이게 지역화폐든 원화든 상관없이 그건 상관없거든. 지역 안에서 도는 관계가 형성되면 그때는 원화가 돌든 지역화폐가 돌든 지역 안에 어쨌든 부가 막혀져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관계가 형성될 때까지는 사실 지역화폐가 일종의 그것을 촉진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단 어느 정도 지역 안에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그 지역화폐가 굳이 뭐 아니어도 원화여도 그거는 크게 무관할 상황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바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좀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의 유통 범위는 저희가 이제 다음 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실무적인 어려움인데 가맹점 관리가 필요한데 뭐 생각은 많이 있지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희 이제 홍성 지역화폐 거래소 잎이라고 하는 민간에서는 이 지자체도 사실은 많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하물며 민간은 어떻겠습니까? 민간에서는 뭐 가맹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금 더 많은 곳을 사용처를 늘리기 위해서 가맹점의 선정 기준을 많이 낮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맹점은 꼭 이 가맹점을 해야 될까 하는 가맹점도 있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농협 같은 경우 지역 농협 같은 경우는 농협의 지역화폐가 몰리는 구조이거든요. 쌓이는 구조인데 그 농협이 단순히 이것을 그렇게 되면 농협을 그냥 저희 생각에는 농협의 매출을 증가시켜주는 이런 어떤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괜히
농협 좋은 일 시켜줄 수도 있으니, 요렇,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금도 그런 고민이 있어요. 가맹점을 농협까지 확대하는 게 맞는 건지, 저희도 자체적으로 민간에서도, 지자체에서도 그런 고민을 당연히 뭐 하겠지만, 저희 민간에서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의 규모나 어떤 성격을 어디까지 갖고 가야 될지, 예. 네. 전자페이퍼의 필요성이고요. 예. 저희 뭐, 글에 나와 있다시피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지류로만 쓰고 있는데, 전자화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까 그 가맹점대 소비자 구조에서는 뭐, 지금 당장은 그게 큰 필요성을 못 느끼겠지만, 이제 사회적 기업 간, 협동조합 간, 단체 간 단체, 기업 간의 어떤 거래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류로 쓰기에는 많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약간은, 이제 전자화폐가 조금 더 편의성이 있고요. 또 하나 측면에서는 이제 이 전자화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어떤 거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데이터가 쌓였을 때 그것으로 이제 지역의 어떤 지역 앞에 쌓이는 부분을 좀 줄인다거나 어쨌든 거래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전자화폐 입회 필요성이 지금 있다고 저희는 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오늘 안 오셨지만 부여군에 이제 부여군 같은 경우 지자체 지역화폐지만 순환화폐를 지향하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하고 있는 플랫폼, 부여에 있는 굿드레페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좀 저희가 차용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법인 전환인데요. 저희는 이제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단체인데, 아무래도 임의단체이다 보니까 지자체와든 아니면 다른, 주체와 어떤 거래를 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 저희는, 현재는 뭐 어떤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신뢰, 보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현재는 관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저희는 이제 지금 현재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고민하지만,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재단도 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안 되면 뭐, 인증,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이런 것도 저희가 좀, 요건 뭐 법인격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쪽의 형태의 어떤 좀 다른, 조금 더 같이 대등한 주체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다 아시다시피 운영비는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고, 저희 특성상도 그렇고, 또, 규모 면에서도 그렇고, 조직의 특성상 운영비가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요 부분도 아까 이제 뭐, 이따 개선점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대외 협력 부족인데, 지역 내, 뭐, 지자체를 포함해서 지역 내 기관단체의 어떤 협력 관계가 아직은 미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국 지역화폐 운동의 응집력이 미약하다고 썼지만 사실 그래도 다행히 계속 몇 년 전부터 지역화폐 협동조합을 비롯해서 대전에서 또 활동하시는 지역화폐 활동가 분들이 많이 좀 노력해 주셔서 오늘 또 이와 같은 자리까지 이어진 것 같고요. 이런 자리들이 앞으로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해외 지역화폐 운동가 연대도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저희 민간에서는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제 현장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교육 연구 자료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동함에 있어서 이런 교육 연구 자료까지 뭐 역량을 발휘해서 준비하기는 많이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오늘 오신 분들도 연구 활동가 분들 또 단체에서 오신 분들 계신데, 이런 것들은 좀 저희 같이 한번 앞으로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제가 오늘 사실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앞에 얘기보다도 좀 개선 방향에서 사실 첫 번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민간에서 아주 작은 단체, 아까 말씀드린 것 작은 단체입니다. 작은 단체이다 보니까, 사업비를 마련하는 것도 어렵고, 활동비, 운영비를 마련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럼 이때 이제 어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그리고 그나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전 방식으로 하면은 보증하면서 원화가 보증되는 구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저희 민간에서 어떤 지역화폐 단체가 활동을 제대로 하고 넓히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요거 외에 좀 뭐 여기 오늘 보니까 여기 그 장소도 커먼즈 필드이던데 저희가 어떤 현물이나 아니면 공유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이게 국유지든 아니면 민간에서 공유 자산을 마련하든 이렇게 좀 환전 방식의 유통을 넘어서서 이제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유 자산을 보증으로 하는 이런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조금 더 저희가 지역화폐를 널리 좀 확장해서 좀 지금보다는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지역경제 연구 이런 것들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오늘 그 연구원 선생님도 오셨는데 이런 지자체나 연구기관에서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연구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의 지역화폐는 저희 민간도 마찬가지고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지역화폐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인 또는 뭐 개인 대 가맹점의 거래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조금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 주체 간 거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더 지역화폐 잎을 확대하는 근데 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데 필요한 이제 어떤 시스템, 그다음에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스위스의 비어나 이탈리아 샤르데나의 사덱스, 또 벨기에 RES 이런 상호 청산 시스템. 이건 사실 지역화폐 잎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어쨌든 상호적으로 그 안에서 렛츠 방식으로 청산하는 시스템이어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용될 필요가 있겠다. 민간에서 지역화폐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비 마련을 위해서도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겠다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향사랑 기부제인데요. 이게 이제 내년부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전면 시행되는데, 요게 뭐 답례품으로도 그렇고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모여지는 그 기부금 있지 않습니까? 그 기부금도 그렇고 기부금 운용을 어떻게 좀 잘 활용하거나 또 답례품으로서의 지역화폐를 어떻게 잘 해서 여기 지역화폐 유통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역 공공은행, 지역 순환경제까지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요것을 통해서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역 공공은행의 어떤 출자금 아니면 운용 자금을 고향사랑 기부제로부터 나오는 그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한번 아이디어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역화폐라고 하는 어떤 한 가지 주제, 지역화폐로서는 민간에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운용되기가 쉽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는 다음 단계를 고민할 때 아까 말씀드린 공유자산, 보증자산, 공유제라고 하는 공유자산이라고 하는 어떤 보증을 통해서 조금 더 지역화폐 어떤 확장을 고민한다 했을 때 거기에 이제 아주 주요하게 이제 지역 공공은행이 같이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 공공은행이 지역화폐를 보증하게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이고 지역 경제적으로도 실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규모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에 따라서는 뭐 역시나 주민자치회와 같은 지역의 중추기관과의 협력도 뭐 지금은 그냥 막연하게나마 협력하면 좋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게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런 것들도 향후에는 조금 더 면밀하게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국 지역화폐 운동가의 상호 연대 강화, 특히 이제 오늘 여기 아까
오신 선생님들 중에 뭐 지역순환경제운동, 그 다음에 화폐문제운동에도 같이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 또 어쨌든 지역화폐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대형경제 운동으로서의 어떤 지역화폐 운동을 고민할 때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지역 공공은행 또는 지역 순환경제에 같이 참여하는 이런 분들이 어쨌든 그러니까 저희 민간에서 같이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로서는 다음 이 돌파구를 찾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좀 어려움과 그 다음에 나름의 개선 방향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